여러분, 영하 40도 눈보라 속에서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 한마디에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믿으시겠어요? 한 여성이 평생 꿈꾸던 구조대의 현실에 절망하고 있을 때 낯선 언어로 들려온 단 한마디가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의 외딴 마을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구조대원이 어떻게 한국 구조 시스템에 매료되고 결국 가족 전체를 데리고 한국으로 이주하게 되었을까요? 무너진 꿈, 차가운 현실, 그리고 다시 불붙은 희망. 그 중심엔 한글이라는 의외의 불씨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말이 왜 누군가의 인생을 살릴 수 있었는지 직접 느끼시게 될 겁니다. 바로 지금 그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영하 40도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눈이 오는 게 아니라 얼음이 뿌려지고 숨을 쉬면 코 안이 얼어붙어 버리는 그런 곳에서 말이죠. 저는 그런 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러시아 야쿠츠크 근처,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외딴 마을이 제 고향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곳의 구조 시스템과 한글이라는 언어에 어떻게 이끌리게 되었는지,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어떻게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혹한의 대지 한복판에서 한국어를 독학하고 낡은 벽난로 옆에서 꿈을 되살려 다시 일어선 한 여성 구조대원의 이야기. 여러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그 주인공이 바로 접니다. 저는 어릴 적 눈보라 속에서 동생을 잃었습니다. 당시 겨우 10살이었고 저보다 3살 어린 남동생 미샤와 함께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죠. 갑작스럽게 몰아친 눈보라의 방향을 잃고 말았고 그 속에서 헤매던 중 미샤는 저보다 먼저 체온을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다짐했습니다. 어떤 날씨든 어떤 상황이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게 제가 구조대원이 되기로 마음먹은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상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제가 속한 구조대는 장비는 낡았고 매뉴얼도 제각각이며 무엇보다 국가나 상부에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영하 40도의 날씨에 구조복은 찢어진 부분을 꿰매 쓰는 게 일상이었고 눈 속에서 생존자를 찾을 때는 체온보다 운에 더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르자 마음속의 불씨는 점점 꺼져가는 듯했습니다. 정말 내가 이걸 하려고 했던 걸까? 동생이 이런 저를 보면 뭐라고 할까? 그러던 어느 날, 그건 1월 초였습니다. 사흘째 계속되던 눈보라 속에서 또 한 번 구조 요청이 들어왔고 저와 팀원 둘은 새벽에 출동하게 되었죠. 하필이면 통신도 불안정했고 구급 장비는 절반 이상이 고장이 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마을 외곽에 고립된 부부를 구조해내고 잠시 쉼터로 향하던 길. 작은 휴게소의 난로 앞에서 손을 녹이던 중이었습니다. 한 남성 동료가 보여준 핸드폰 화면. 이거 봐, 한국 애들 구조하는 거. 무슨 영화 같지 않냐? 호기심에 그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마치 번개에 맞은 것 같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한국국제구조단의 설경훈련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희고 두꺼운 눈 위를 마치 평지를 걷듯 움직이는 차량, 드론을 통한 탐색, 정돈된 구조 매뉴얼, 그리고 그 영상의 끝에서 어떤 한국인 구조대원이 눈이 가득한 헬멧을 벗으며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 한마디, 수고하셨습니다라는 그 말이 저의 가슴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언어, 처음 들어보는 어감. 그런데 따뜻했습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 말 속에는 고마움, 존중, 연대감 같은 감정이 한꺼번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 구조대, 한국 구조 시스템 같은 키워드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놀라웠습니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 인명 구조에 최적화된 장비, 전국적 통신망, 철저한 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무엇보다 구조대원 간에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 그 안에 있는 말들이 하나같이 새로웠습니다. 신속, 협동, 안전, 배려. 그리고 그 말들을 구성하는 낯설지만 어딘가 모르게 정갈하고 질서 있는 문자. 한글. 그때부터 저는 매일 밤 부서진 난로 옆에 앉아 인터넷 강의로 한국어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안녕하세요가 잘 안 들렸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이 익숙하지 않았고 억양도 헷갈렸습니다. 하지만 희한하게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자신이 뭔가에 이끌리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죠. 주변 동료들은 말했습니다. 알리나,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한글을 배워서 뭐 하게? 한국 구조대, 그건 TV쇼나 다큐 나오는 거야. 너 그렇게 환상 가지면 더 상처받는다. 그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너무 멀었고 저에겐 정보도 인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매일 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한국국립소방대학 교환 연수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포기하려고 쓴 지원서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어쩌면 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모든 서류를 다 작성하고 겨우 구한 스캐너로 파일을 제출했을 때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후 제 인생은 다시 한번 눈보라처럼 휘몰아치게 됩니다. 합격 통지서가 도착한 것입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아든 날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의 외딴 마을에서, 그것도 시스템도 제대로 없는 구조대원으로 살던 저에게 한국국립소방대학의 문이 열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몇 번이나 메일을 다시 확인했는지 모릅니다. 이건 실수일지도 모른다, 잘못 보낸 거겠지.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분명히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알리나 스테파노바. 동료들에게 알리자 대부분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게 진짜라면 기적이네. 한국에 가게 되면 꼭 인증샷 보내줘라.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바라던 세상을 직접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죠.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한글 단어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구조, 훈련, 도움, 감사합니다. 어렵게 외운 단어들이지만 입 밖으로 내뱉을 때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 언어로 저는 다시 태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제 눈앞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깔끔하고 정돈된 공항, 친절한 안내 문구들, 그리고 어디서든 들려오는 정갈한 한국어. 짐을 찾고 나와 버스를 타는 순간까지 저는 마치 다른 차원의 나라에 도착한 기분이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공항 리무진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든 살아남고 싶다는 결심도 했습니다. 소방대학의 첫 일정은 오리엔테이션이었습니다.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외국인 연수생들을 위한 통역도 있었지만 저는 통역이 끝나기도 전에 발표 내용을 곧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동안 한국어에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훈련은 상상 이상으로 체계적이었습니다. 하루 일과는 오전 체력 훈련으로 시작해서 구조 시뮬레이션 실습, 그리고 오후에는 이론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모든 일정이 군대처럼 정리되어 있었고 누군가 늦으면 전원이 연대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이게 진짜 구조대 교육이구나라는 감탄이 먼저 들었습니다. 저는 이미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추위와 고됨에. 하지만 이곳은 그 고생이 헛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체계가 있었죠. 기억에 남는 첫 번째 훈련이 있습니다. 산악 지형에서 실종자 수색 훈련이었는데 팀원들과 무전기로 위치를 공유하고 지도 위에 포인트를 찍고 드론으로 지형을 미리 살펴보는 장면에서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러시아였다면 눈으로 찾고 소리 지르며 돌아다녔을 텐데 장비가 발전한 것도 물론이지만 그보다 인상 깊었던 건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움직인다는 점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나서려 하지 않았고
지휘 체계에 따라 움직이며 서로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실수했을 때 괜찮아, 다시 해보자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분위기. 어쩌면 제가 이곳에 오고 싶었던 진짜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훈련이 거듭될수록 저는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체력이 한계에 다다르곤 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해졌습니다. 이곳에서는 내가 무의미한 소모품이 아니었고 동료로서 인정받고 있다는 감각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한국어도 빠르게 늘었습니다. 훈련 중간중간 교관님들이 던지는 고생 많았어요. 잘했어요. 같은 말들이 저에겐 최고의 보상이었습니다. 어느 날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하루 훈련을 마친 후 강의실을 정리하던 중 한 명의 한국 연수생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알리나 씨, 오늘 진짜 멋졌어요. 한국말도 정말 잘하시네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거의 들어본 적 없는 말. 당신이 잘하고 있다는 말이 이렇게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걸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연수의 마지막 주차, 저는 서울 지하철 역사에서 실제 훈련 중 한 사고 현장에 우연히 투입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정되지 않았던 일이었지만 연수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투입되어 긴급 조치를 돕게 되었고 그 장면이 뉴스에 보도되면서 제 이름이 현지 기사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훈련 동기들과 함께 작은 회식을 했습니다. 삼겹살을 처음 먹어봤고 김치를 처음 맛봤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진 않았지만 그날의 분위기는 생애 처음으로 팀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한 가지였습니다. 이 꿈을 계속 이어가려면 러시아에 돌아가 가족을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그게 저에게 가장 어려운 숙제가 될 것임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사고 현장에서의 구조 활동 이후 저는 스스로가 조금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저 연수생이라는 한계를 넘어서 실제 상황 속에서 사람을 구한 경험은 제게 이전까지는 느껴보지 못한 무게와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한국의 한 뉴스 기사에 제 사진과 이름이 실렸습니다. 러시아 구조대원 연수생, 서울 지하철 사고 현장서 구조 참여.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였고 소방대학에서는 저를 공식적으로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저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곧 러시아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서서히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행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서울 시내를 걸었습니다. 한글 간판이 가득한 거리, 서로에게 양보하며 걷는 사람들, 자동으로 정차하는 버스, 지하철 내 방송 안내의 따뜻한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저에겐 기적처럼 다가왔습니다. 러시아의 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가방 안에 한국어 교재 몇 권과 소방대학에서 받은 수료증, 그리고 서울역에서 산 조그마한 기념품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유리구슬 안에는 눈 내리는 남산타워가 들어 있었습니다. 보는 이가 보면 단순한 기념품이 저에겐 한국의 정신과 감정을 담은 상징이었죠.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여전히 무뚝뚝하셨고 어머니는 고된 표정으로 누워 계셨으며 남동생은 또다시 친구들과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 가족에게 무언가를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담담히 앉아 말했습니다. 저 한국에 다시 가고 싶어요. 이번엔 연수가 아니라 진짜로 구조대원이 되기 위해서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또 환상 속 이야기를 하는구나. 현실은 여기 있다, 알리나. 어머니는 조용히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무 말도 없으셨지만 눈빛 속엔 걱정과 응원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하지만 동생은 냉소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뭐가 그렇게 좋았는데 구조대원이란 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 질문 앞에서 저는 말이 막혔습니다. 정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구한다는 본질은 같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일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는 나라와 문화에 따라 너무나 달랐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요, 누구든 무슨 일을 하든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인사를 해요. 훈련이 끝나면 교관도 연수생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동료들끼리도 서로 격려를 해요. 그 말 속엔 그냥 고생했다는 뜻 이상으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있다는 감정이 담겨 있어요. 러시아에선 아무리 추운 날 구조를 다녀와도 그런 말 들은 적 없었죠. 그냥 다음 현장은 또 언제냐는 무표정한 질문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아버지와 저는 오랜만에 단둘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부엌에서 묵묵히 차를 마시던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다른가? 한국이란 곳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아버지. 거기선요, 제가 꿈을 꾸는 게 죄가 아니었어요. 한참의 침묵 끝에 아버지는 입을 열었습니다. 미샤일 이후로 너를 구조대에 보낸 걸 많이 후회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내 눈이 그때처럼 살아있구나. 처음으로 아버지는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마치 허락이라는 무언의 사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으로의 이주 절차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언어 문제, 체류 문제, 직업 문제 등 수많은 현실이 벽처럼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연수받으며 만난 지인들이 이메일과 SNS로 끊임없이 도움을 줬고 한국소방대학 측에서도 후속 연수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국이민청에서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귀하는 기술직 체류 자격 조건에 부합하며 초기 정착 프로그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검진을 받고 간단한 치료를 받은 후 동행을 결정하셨고 아버지는 내가 한국에 가서 직접 본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문제만 일으키던 동생이 한국 기술학교에 교환 유학으로 지원서를 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은 한국행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혹한의 시베리아에서 따뜻한 공동체를 찾아가는 이 여정이 비로소 가족 전체의 이야기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을 다시 밟았을 때 처음 들었던 그 한국어 인사말이 또다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국을 처음 방문했던 러시아인 연수생이 아니라 한국에서 삶을 새롭게 시작하러 온 사람으로서 그 인사를 듣고 있다는 게 실감났기 때문입니다. 저와 함께 입국한 가족들의 표정은 처음엔 긴장과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공항 밖으로 나와 서울 근교로 향하는 공공 셔틀버스를 탔을 때 유리창 밖으로 보이는 정돈된 도심의 모습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여유 있는 발걸음을 보며 아버지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서울 외곽의 한 중소도시 공공임대 주택에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 조금 낯설기도 했지만 한국은 외국인에게도 매우 친절한 안내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공공기관 직원은 기본적인 러시아어 안내 자료까지 제공하며 절차를 하나하나 도와주었고 지역 주민센터에서는 외국인 정착 지원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연결해 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한 건 어머니였습니다.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던 어머니는 한국의 건강검진 프로그램과 방문간호 시스템을 통해 진료를 받게 되셨고 의사 선생님은 인내심 있게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진료 후 어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리나, 여기선 사람이 사람 대우를 받는구나. 아버지는 처음엔 한국 사회에 대해 많이 의심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웃 아주머니께서 직접 만든 반찬을 들고 오시며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라고 인사하시는 장면에서 아버지는 처음으로 웃으셨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혼잣말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회는 배워야 해. 이후 아버지는 마을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
지역 노인분들과 나무 심기 활동을 함께하며 서서히 한국 사회에 스며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남동생 미샤. 러시아에서는 매일 친구들과 말썽만 부리던 아이가 한국기술고등학교 부설 외국인 교실에 입학한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한글도 못 읽던 아이가 어느 날 저에게 와서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누나, 나 이제 안녕하세요랑 고맙습니다는 완벽하게 알아듣는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짧은 문장이 우리 가족의 또 다른 기적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소방대학의 후속 연수 과정을 수료한 후 서울특별시 구조본부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정식 채용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는 이제 진짜 구조대원이 되어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인을 위한 재난 대응 통역 매뉴얼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다문화 구조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라는 새로운 타이틀도 얻게 되었죠.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제가 구조본부에 정식 입사 지원서를 제출하던 날이었습니다. 서류를 출력해 마지막 항목을 쓰고 있을 때 제 손끝이 멈췄습니다. 추천인 한 명을 기입하시오라는 칸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연수 때 마지막 훈련을 함께 했던 한국인 동기 지훈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언제나 저를 도와주었고 한국어가 서툴러도 끝까지 설명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그에게 연락을 하자 그는 흔쾌히 추천인이 되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였습니다. 알리나 씨, 이젠 한국 구조대원이 아니라 우리 동료로 다시 만날 날이 곧 올 거예요. 지금 저는 하루하루가 감사한 날들입니다. 따뜻한 이웃들, 존중이 있는 구조대 문화, 새로운 기회를 향해 함께 걷는 가족들. 한국은 제게 꿈을 다시 꿀 수 있는 나라, 그리고 그 꿈을 이루게 해준 나라입니다. 이 모든 시작은 난로 앞에서 본 한국 구조대원의 짧은 인사 한마디였죠.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 속에는 당신의 노력이 소중하다는 존중,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는 공동체 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혹한의 시베리아 속에서 제 삶에 다시 불씨를 지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그리고 삶의 어디쯤에서 길을 잃고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요. 당신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제든 들려주세요.